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성구 아파트 마이너스 40% 아파트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좀 다른데 수성구 두 아파트 다 B급 혹은 A 아파트 이렇게 A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 마이너스 40% 나왔고, 자 이렇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일부든 대부분이든 상가나 꼬마 빌딩이나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뭐 그 영향인지 하여튼 아파트와 상가, 꼬마 빌딩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꼬마 빌딩이나 빌딩, 상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예전에 제 카페에 무료로 올려와 있는 프로그램 계산법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률로 따져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고, 요거는 최근에 제가 쓴 책인데 좌측은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매수 후보 아파트 해가지고 가격과 타이밍, 뭐 흐름, 예상 시나리오 해가지고 11월 1일 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꼬마 빌딩의 맥 해가지고 대구 꼬마 빌딩 한 8개 정도 실제 구축을 멸실하고 리모델링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5억에서 한 20억까지 꼬마 빌딩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20억 미만으로 향후에 꼬마 빌딩을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분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 적어도 한 30억대 이상에서 한 100억대까지 빌딩을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대구 빌딩의 맥 해가지고, 요거는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한 7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요것은 5억대부터 해가지고 200억대까지 이 빌딩 한 25개 정도 분석했으니까 큰 빌딩을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고 관련 링크는 아래 유튜브 밑에 있죠.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아파트 마이너스 40% 아파트 범호동의 범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최고가가 요게 4억 2천이었는데 6억에 거래됐습니다. 물론 요건 13층이고 요건 3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거의 한 40% 가까이 40% 마이너스 40% 하락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사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하기야 뭐 지금 상황에서 사인이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범어 2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범어 3동이 있는데 요거는 범어 4동이죠. 요거는 범어 4동에 있고 요거는 범어 4동, 요거는 범어 3동에 위치합니다. 범어 3동. 여기도 최고가가 이게 지금 화면이 있죠. 워낙 거래가 많이 되는 그 단지라 가지고 다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도 10억 있네요. 10억 3천에 거래된 게 있었고, 그리고 5억 9,700, 뭐 이것도 거의 한 40%, 이것도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락한 아파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두 아파트가 신축, 준신축에 해당되는데 이 두 아파트의 그동안의 가격 흐름, 범어 효성 해링턴 25평과 범어 이편한 세상 33평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니까 붉은색이 범어 이편한 세상이고 파란색이 범어 효성 해링턴 25평이다. 가격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파트는 범어 이편의 세상 33평과 범어 효성 해링턴 25평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가라도 있죠.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오히려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보다도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은 많이 하락하지만 뭐 언젠가는 있죠. 영원한 하락이 없듯이 언젠가는 상승 기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둘 다 상당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빌딩 같은 경우에 자, 상가 꼬마 빌딩이나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 과연 지금 몇 프로 마이너스냐 아니면 현상 유지하느냐 이게 참 궁금하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만 관심이 많은데 실제 아파트 상가, 뭐 주상복합 상가, 꼬마 빌딩,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대비 한 30%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아파트처럼 있죠. 이렇게 많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참 지금 전 세계에 있죠. 이 사람 입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4%까지 간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4%고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3%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5% 가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4% 간다 하는 겁니다. 자, 4%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이따가 빌딩의 수익률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예상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가라는 게 수익률만에 의해서 의존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은행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월세도 못 내는 상황. 월세를 못 내는 정도가 아니고 내 수중에 있는 현금으로 월세를 이자를 대신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내 가지고 매입하신 그런 분들은 지금 매물로 내놓고 있다. 매물이 사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도 더 직격탄이 상가, 꼬마 빌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30년 고정금리 이런 게 있지만 30년 고정금리가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되죠. 보통은 3개월, 6개월 고정금리를 요거 두 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직격탄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고 미국은 4%. 그러면 향후에는 미국이 5% 되고 한국이 최소 4%입니다. 그럼 상가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재는 5%고 미래는 6% 혹은 6.5%가 된다 이거죠. 자, 대출을 일으키는데 내가 6% 내지는 6.5%가 되면 수익률은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수익률이 5% 정도 되더라도 매수하는 그런 아주 좋은 빌딩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출 금리보다는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제 카페에 있죠. 네이버나 다음에 소피스트 박이라고 입력하면 초창기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아실 건데 소피스트 박이라고 입력하면 다음 카페에 회원 가입하면 있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월 350이다. 자, 그러면 이게 대출금리 불과 올 처음을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한 2.5%에서 3% 정도 대출금리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 12억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내가 현금을 4억 가지고 있고 7억 6천을 대출했을 경우에 자 2.7% 과거에 내가 2.7% 매수했다 이거. 그럼 수익률은 3.8%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하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 했기 때문에 12억이 아니고 이것은 13억, 14억에도 팔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12억 했습니다. 그럼 월 이자가 170만 원이고, 자 7억 6천에 대해서 170만 원이고, 순수입은 177만 원이다. 자,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은행 예금 금리가 뭐 1%대죠. 1%, 1점 몇 프로였습니다. 4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좀 많으면 한 60만 원 이래 받았죠. 그러니까 60만 원 받을 바에는 170만 원 받겠다 해가지고 빌딩이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대출 금리가 한 6% 된다고 봅시다. 6%. 자, 6% 되면 어디 되는가 하면 6% 되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면 내 돈 4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한 달에 33만 원을 내 수중에서 돈을 갖다 내야 된다 이거죠. 내 돈으로 33만 원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입니까? 재산세 이런 걸 따져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30만 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내 돈을 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분들이 12억에 샀는 물건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한 8억 정도 보겠습니다. 발전 8억. 자, 8억에 매도한다. 월세는 그대로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 자, 8억에 사는데 보증금 1억에 350입니다. 그럼 내가 4억 가지고 지금 대출을 3억 4천만 원 대출을 일으키고 6% 대출 금리라고 봤을 때 수익률이 6%입니다. 그러면 4억을 넣어가지고 한 달에 178만 원이 되죠. 근데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이금융권 5% 심지어 뭐 5.7%까지 되어 있죠. 5%만 잡더라도 지금 한 달에 한 이 정도 나오는데 굳이 골치 아픈 상가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 6%가 아니고 6.5%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줄어들죠. 그래서 14억에 제가 12억 주고 샀습니까? 12억 주고 샀는 게 자, 8억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최초에 제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12억이지만 과거 이게 14억에도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13억, 14억에도 팔렸다. 그럼 14억짜리가 지금 8억이 됐다 이거죠. 8억이 되니까 아파트가 떨어진 만큼 상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대출을 뭐 이 정도 있죠. 8억.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한 14억 정도에 샀다. 14억에 샀고 그 당시에 대출 금리가 많이 한 2.6% 정도 받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4억 가지고 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이 뭔가 하면 대출 금리 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10억을 내가 대출을 했다 이거죠. 10억.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10억을 대출 낸 경우에 지금 이자가 6% 같으면 한 달에 5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일에 한 6% 정도 이자가 됐다. 그럼 어디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5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150만 원. 한 달에 마이너스 150만 원. 월세 받아가지고 150만 원 더 보태가 내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소득이 많으신 분은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융자가 많으신 분은 사실 버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구 상가 빌딩 시장에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 23년도, 24년도에도 꾸준히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꼬마 빌딩 상가에도 기회는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은 버티면 됩니다. 그렇죠? 버티면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니까 적어도 한 2년 정도만 버티면 뭐 과거만큼 그렇게 초저금리가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고금리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한 25개 분석해놨으니까 아파트하고 꼬마 빌딩 혹은 빌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